하겠습니다. 자, 5페이지, 6페이지 걸쳐서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 어떤 유형의 문제가 있는지 살짝 보면서 가도록 하자. 자, 우선 첫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주사위 A와 B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온 두 눈의 합이 8이 될 확률을 A, 두 눈의 곱이 짝수가 될 확률을 B라고 할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선생님 엄청 좋아하는 거 나왔다. 두 개의 주사위 두 개를 던졌대. 요거 나오면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 있지. 뭐뭐뭐뭐는 항상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2, 3 별량 두 개는 항상 뭐로 푼다? 표. 되겠습니까? 예,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2, 3 별량 두 개는 항상 표로 풉니다요. 자, 그래서 두 눈의 합이 8이 될 확률 A를 구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빠르게 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 1, 2, 3, 4, 5, 6 자, 두 눈의 합이 8이 될 확률이니까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또 다른 경우 있다 없다? 없다요. 그래서 A의 값은 몇이 나옵니까? 전체 나올 수 있는 점은 원래 36개인데 그 중에 몇 개의 점이 두 눈의 합이 8이 되고 있다? 5개의 점이 두 눈이 8이 되고 있다 라고 우선 하나 구해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두 눈의 곱이 짝수가 될 확률을 구해볼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또 생각해봐야지. 두 수를 곱해서 짝수가 나오는 경우라고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짝수 곱하기 짝수는 짝수. 그죠? 네. 맞아요? 또 어떤 경우 있어? 짝수 곱하기 홀수는 짝수. 또 어떤 경우 있어? 홀수 곱하기 짝수는 짝수. 어떤 경우만 홀수가 나와요? 홀수 곱하기 홀수는 홀수. 그런데 우리 보고 곱이 짝수가 될 확률이랬으니까 와, 이 세 가지 경우를 다 따져보래. 너무 힘든 거야, 세 개 따지려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면요, 전체 확률에서 요 녀석이 일어날 확률만 빼버릴 거야. 그러면 내가 원하는 짝수가 될 확률 B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그래서 B는 이렇게 구할 겁니다. 전체 확률이 1이었는데 그 중에서 홀수가 나오는 확률만 계산할 거예요. 우선 첫 번째 주사위에서 홀수가 나올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1이지. 다시 뒤에 있는 두 번째 주사위에서 홀수가 나올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1이지. 왜? 1, 2, 3, 4, 5, 6 중에 1, 3, 5 2분의 1의 확률이죠. 그래서 얘는 1-4분의 1 해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4분의 3의 확률이 되는 거예요. 자, 1, 2, 3, 4, 5, 6 한 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모두 경우의 수가 6개지. 그런데 그 중에서요, 홀수가 첫 번째 주사위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 3, 5, 3개지. 그러면 요 녀석 6분의 3 계산하면 뭐 나와요? 2분의 1. 두 번째 주사위에서도 2분의 1의 확률로 나오겠지? 요거 사실은 선생님이 지금 중학교 때도 너희들이 확률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요렇게 계산하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요, 곱사건의 확률이에요. 뒤에 또 나와요. 근데 이건 무슨 얘기야? 확률끼리는요, 확률끼리 더해도 확률을 구할 수 있다. 확률끼리 곱해도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있어. 뒤에 가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뭐 확률의 덧셈 정리 뭐 이런 개념들이 있어. 자, 어쨌든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므로 A 플러스 B의 값은요, 36분의 5 더하기 4분의 3이라는 확률을 분모를 36으로 통일하고 싶어. 그럼 여기에 몇 곱하면 돼? 9, 9, 9, 3, 27. 그래서 얘는 36분의 몇 나오겠습니까? 32 나오네요. 그래서 몇 분의 몇의 확률이 되겠다? 9분의 8의 확률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지워도 되나 이제? 네.
그러면 우리요 그 안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은 고등학교 1학년 1학년 학생 3명과 2학년 학생 2명이 원탁에 둘러앉아 회의를 하려고 한다예요. 바로 이게 뭐예요? 전 사건의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근거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중에서도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바로 뭐가 돼? 2학년 학생 2명이 이웃하지 않게 앉을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탁이 이렇게 있는데 2학년 학생 2명이 이웃하지 않게 앉으려면 우선 누구부터 앉혀야 돼? 1학년 애들부터 앉혀야겠죠? 자, 1학년 애들을 원탁에 앉힌답니다. 몇 팩토리얼 되겠습니까? 2팩토리얼. 원순열은 하나씩 뺐지? 기억나십니까? 예, 2팩토리얼이야. 그런데 이제 나머지 자리에 2학년 애들을 앉혀야 돼요. 2학년 애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는 3자리인데 이 자리 중에 몇 자리 앉는다? 2자리에 앉는다. 맞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밑에 모든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 바로 이 상황을 풀어야겠지. 총 몇 명의 학생이 원탁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됩니까? 5명.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 요걸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얘 계산하면 2팩토리얼은 2고 3p는 3, 2고 얘는 4, 3, 2까지 적으면 되니까 답은 몇 나오겠다? 2분의 1의 확률이다 라고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풀어봐. 30초 드립니다. 풀어보세요. 같이 풀자.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모든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배구공 3개, 농구공 4개, 축구공 5개. 총 몇 개의 공이 있으니까? 12개의 공이 있지. 그런데 12개의 공 중에 몇 개의 공을 꺼낼 거래요? 3개의 공을 꺼낸다야. 그러므로 모든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쓸 수 있어? 12개의 공 중에 3개의 공을 꺼낸다예요. 순서 없습니다. 그냥 꺼내기만 하는 거야. 그래서 12씩 3이야. 그런데 꺼낸 공 3개 중에서 2개가 무슨 공이어야 된대? 농구공이어야 된대. 와우. 농구공이 2개여야 되니까 4개의 공 중에서 2개를 먼저 뽑아버리고.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남은 찌끄레기 농구공 아닌 공들이 몇 개가 남아요? 8개가 남지? 8개의 공 중에서 이제 하나만 더 뽑으면 되겠네요. 예, 이것이 바로 확률이에요. 그래서 문제 풀면 12, 11, 10, 3, 2 그리고 여기는 4, 3, 2 곱하기 8 뭐 이렇게 해놨네요. 자, 그래서 계산하면 뭐 나오냐? 6, 2, 12, 2, 2는 4 이래서 얘는 2 곱하기 11 곱하기 10 얘는 2 곱하기 3 곱하기 8이니까 2 약분하고 여기 4, 여기 5. 더 이상 계산 돼요? 안 돼요? 안 되네. 55분의 3, 4, 12. 55분의 12가 답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패턴으로 푸는 건데, 자, 지금부터 너희들이 해볼 일이 뭐냐?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문제가 쫙 나와 있어요. 이 중에 풀 수 있는 문제만 빠르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은 지금부터 2분 드릴 거야. 식만 세워도 돼. 답까지 내지 마시고요. 식만 세워도 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봐봐. 요런 것만 맞으면 되는 거잖아, 사실.
나머진 계산이니까. 맞아? 요런 딱 풀 수 있는 건 요런 식만 세우면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답까지 낼 필요 없어. 문제의 핵심식. 바로 요런 식만 세우고 넘어가란 얘기야. 풀 수 있는 거 다 찾아 골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다음 주에 도함수의 활용 2 주면 돼요? 풀 수 있어요? 도함수의 활용 1 다? 아, 제가 지금 책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집 가서 문제 해야 돼요. 네. 혹시 안 푸는 문제집은 학원으로 단답해 주세요. 네. 근데 딱 시험 범위까지만 공부할 거 아니야, 사실? 너 시험 범위 그렇게 많이 나갈 것 같지 않아서. 아, 저는 그 미분계수 거기부터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도함수 정도까지 해놓고 다시 적분은 시험 범위 안 들어가지, 중간고사 때. 뭔가 쌤이 막 얘기는 안 해주시는데 그럴 것 같은데. 그치. 되게 시험 범위 조금 나오잖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까, 얘들아? 자, 식만 세우고 갈게요. 계산은 너무 유치하니까 답식 하고요. 답만 선생님이 적어드릴게요. 알겠습니까? 자, 우선 보도록 하자. 민영, 정순, 주아, 진이, 희정 5명이요. 일렬로 앉을 때 얘가 분모에 들어가는 표현이에요. 몇 팩토리얼? 5팩토리얼. 자, 민영과 정순이 이웃하여 앉을 확률이래요. 민영이하고 정순이하고 이웃하고 앉으면 나머지 3명 애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큰 순열 속에 작은 순열, 큰 순열 몇 팩토리얼? 4팩토리얼, 또 작은 순열 몇 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구하면 답은 5분의 2라는 답이 나올 거예요. 이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명이 원형으로 앉을 때 뭐라고 적어놓으면 되겠어? 4팩토리얼 적었어요. 자, 그래서 딱 상황을 봤더니 5명이 이렇게 앉을 건데요. 민영이하고 정순이하고 이웃해서 앉을 거래요. 그러면 이렇게 묶어야 되겠지. 얘를 한 덩어리로 취급해서 큰 순열 계산합니다. 큰 원순열 몇 팩토리얼 되겠습니까? 3팩토리얼. 자, 순열이 한번 잡히면 그 다음에 생기는 건 원순열이 아니라 일반 순열입니다. 라고 했죠? 또 작은 순열은 몇 팩토리얼이다? 2팩토리얼이다. 라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분의 1이라는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그 아래에 있는 문제 같이 보도록 하자. 자, 배구공 3개, 농구공 4개, 축구공 5개가 들어있는 자루 속에서 3개의 공을 꺼낼 때 꺼낸 공이 모두 배구공일 확률을 구하래요. 자, 3개의 공을 꺼낸대요. 공 몇 개 중에서 12개 중에서 3개의 공을 꺼낼 거야. 그런데 모두 배구공만 3개 꺼냈대. 얘네 그죠?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3C3입니다. 그래서 얘 계산하시면 3C3은 계산하면 몇이야? 1이야. 12C3은 계산하면 놀라운 함수는요. 220 나옵니다. 되겠죠? 자, 요 문제는 우리 아까 풀었어 안 풀었어?
풀었던 똑같은 문제예요. 그 전 페이지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 12개의 공 중에 3개의 공을 꺼낼 건데 농구공이 2개가 포함되니까 농구공 4개 중에서 2개를 꺼내면 되겠고 나머지 8개의 찌끄레기 공 중에서 1개의 공을 꺼내면 되겠다. 그래서 이 녀석은 55분의 12라는 답이 나온다. 예요. 여기까지 됐나? 네. 어때? 별로 어렵지 않지? 맞아? 그냥 딱딱 보면서 지금 너희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못 푸는데 이제 무수히 많은 문제를 이제 풀면서 보면은 그냥 분모, 분자 끝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문제를 봤더니 주머니 속에 흰 공과 검은 공이 모두 6개 들어있다. 주머니 속에서 2개의 공을 꺼내보고 다시 넣는 시행을 여러 번 반복했더니 보세요. 여러 번 그런 짓거리를 했더니 3번 중에 2번꼴로 라는 표현이 나왔지. 얘가 바로 뭐야? 통계적 확률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통계적 확률로 계산을 했더니 확률이 몇이 나오더래? 3분의 2의 확률이 나오더래요. 3번 중에 2번꼴로 3분의 2의 확률이 나왔다. 2개가 모두 흰 공이었다. 자, 이 주머니 속에는 몇 개의 흰 공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겠냐라고 나왔네요. 즉, 흰 공의 개수를 선생님이요, X개라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기해볼까? 흰 공은 X개예요. 그럼 검은 공은 몇 개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 6-X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자, 그런데 주머니 속에서 흰 공과 검은 공이 모두 6개 들어있는데 2개의 공을 꺼내봤대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62의 확률을 시행해 봤는데 3번에 2번꼴로 2개가 모두 흰 공이었대요. 그럼 뭐라고 쓰면 되겠어? XC 2. 흰 공 2개가 이와 같이 나오는 확률이 3분의 2다라고 이렇게 식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요 녀석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조합 문제 손쉽게 푸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자, 내용 필기하지 마세요. 얘는 자, XC2는 원래 뭐냐면 XX-1, 2, 1이지. 6C는 뭐야 원래? 6, 5, 2, 1이지. 근데 너희들 여기서 무슨 생각해? 분모 분자에 조합이 나와 있는데 똑같이 숫자가 똑같은 게 나오는 거야. 그럼 너희들 무슨 생각할 수 있어? 분모가 2, 1, 분모가 2, 1이네? 분모가 똑같이 1, 2, 1이면 미리 약분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식을 줄여주기 위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 나오면 분모는 약분됐다 치고 그냥 분자의 식만 쓰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푸시면 돼요. 그래서 이 녀석 다 올려 보냈더니 XX-1은 3분의 6, 5, 30, 60이네요. 3분의 60 몇입니까? 20. 즉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0은 0이 나와서 5, 4, 20 마이너스 X는 5가 나오거나 X는 마이너스 4가 나오는데 흰공이 마이너스 4개야.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므로 흰공의 개수는 몇 개다? 5개다.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는 겁니다. 자,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기하적 확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하적 확률, 변수가 1개이면 얘는 1차원인 길이가 되어서 확률 P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전체 길이분의 문제에서 요구하는 길이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전체 길이분의 문제에서 요구하는 길이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시험에 나올 확률이 많은 대부분의 문제 유형은요. 변수 2개짜리가 훨씬 많이 나와요. 실제로 변수 1개짜리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자, 변수 2개짜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변수 2개짜리는요. 보통 길이 문제도 변수 2개가 되면 넓이 문제가 돼요. 보통 학생들은 길이 문제가 나오면 이 길이 문제가
선일 거야, 선분의 선의 길이일 거야 라고 착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변수가 두 개면 몇 차원인? 2차원인 넓이가 돼요. 2차원인 넓이가 되어서 확률 P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구해야 된다? 전체 넓이분의 문제에서 요구하는 넓이가 된다. 그런데 이 문제가 무지 많이 만들어진다 라고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 예. 그러면 우리요 실제 유치한 문제하고 유의미한 문제 하나, 두 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치한 문제도 기하학적 문제, 기하학적 확률 문제 중에서 유치한 문제도 풀어보고 굉장히 중요한 유형도 두 개 다뤄보도록 하겠다. 자, 요 유형이 되게 유치한 유형의 문제다. 한번 풀어봐라. 중학교 때도 나오는 유형이다. 풀어보십시오. 중학생들도 푸는 문제. 중학교 땐 요런 유형만 나와요. 선생님이 아래 풀라고 시키는 문제, 요 문제부터 고등학교 수준의 문제야. 쉬운 문제니까 답 내보십시오. 답는 사람 4분. 확률은 네, 안 유치한 것으로 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래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ABCD의 내부에 임의로 점피를 잡는답니다. 예, 요 사각형 내부에 임의로 점피를 잡는데 그러면 점피가 막 찍힐 수 있지. 점피가 찍힐 수 있는 모든 넓이는 몇이 되겠습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1이라는 넓이의 점피가 찍힐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 중에서도 뭘 원한답니까? 자, 삼각형 PAB에서 변 PA의 길이가 변 AB의 길이보다 짧은 삼각형이 되기를 원한대요. 그래, PAB에서 여기에 보이는 PA라는 요 변의 길이가 AB의 길이보다 짧아야 된다고? 자, 그러면 요 AB의 길이를 선생님이 쭉 그리면 뭐가 나와요? 4분원이 나오지. 맞아? 4분원이 나오니까 결국엔 P가 놓이기는 놓이는데 요 4분원 안쪽에만 놓여야 된다라는 얘기는 즉 문제에서 요구하는 넓이는 요 파란색 넓이가 되는 거예요. 즉 무슨 상황입니까? 요 네모분에 요게 보이는 요 4분원, 요게 바로 요 문제 답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4분원의 넓이 구하면 뭐야? 4분원이니까 원의 4분의 1이지. 4분의 1 곱하기 파이 곱하기 아래 제곱. 그래서 답 내면 몇 나오겠습니까? 4분의 파이. 끝? 어때? 쉽지? 네. 요거는 중학교 학생들도 풀 수 있어 없어? 보니까 있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고등학교 수준의 흥미로운 두 문제를 볼 거야. 그런데 더 흥미로운 얘기는요, 이 두 개의 문제가 똑같은 문제 유형이라는 거야.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래 있는 문제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문제 한번 읽어볼까? 시작! 길이가 2인 선분 AB 위에 임의의 두 점 PQ를 잡을 때 선분 PQ의 길이가 1 이하가 되는 확률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와 있지. 자,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 시작! 양규와 은경이가 각각 오후 2시부터 오후 2시 30분 사이에 임의의 시간에 A 지점에 도착해서 10분 동안 기다리기로 하였다. 두 사람이 만나게 될 확률을 구하여라. 자, 이 문제를 읽었을 때 두 문제가 똑같은 문제라는 게 인지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전혀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 근데 사실은 얘는요, 똑같은 문제 유형이에요. 앞에 있는 문제는 되게 수학적으로 접근한 거고 뒤에 있는 문제는 똑같은 문제 유형을 활용시킨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이 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에 있는 문제부터 보도록 하자. 자, 길이가 2인 선분 A와 B 위에 임의의 두 점 PQ를 잡을 때 선분 PQ의 길이가 1 이하가 될 확률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상황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 A와 B가 있대요. 그런데 얘는 선분모래 길이가 2랍니다. 맞아요. 자, 그런데 이 임의의 두 점 PQ를 잡는데 그래, P하고 Q를 마음대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항상 이 PQ가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지. 그래서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거냐면요. A로부터 떨어진 정도를 기준으로 잡을 거예요. 근데 얼만큼 떨어진지 모르니까 X만큼 떨어졌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맞아요. 자, 그리고 또 Q도 A로부터 떨어진 정도를 표현하는데 얼마만큼 떨어진지 모르니까 선생님이 Y만큼 떨어졌어 라고 표현할 거야.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뭘 깨닫게 된다? 아, 변수가 몇 개가 등장하고 있다? 2개가 등장하고 있다요. 자, 변수 2개 등장하면 얘는 길이분의 길이 문제예요? 넓이분의 넓이 문제예요? 넓이분의 넓이 문제야. 이 유형은 얼핏 보면 길이분의 길이 문제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변수가 2개이기 때문에 넓이분의 넓이 문제로 푸셔야 돼요. 자,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작업을 할 거냐? 우선요, x와 y가 존재하는 범위를 확정 지을 거예요. x 길이는 0 이상 몇 이하? 2 이하. 됐어? 이제 2 이하. 이해됐죠? 네. 자, y의 길이도 몇 이상 몇 이하예요? 0 이상 2 이하예요. 왜? 임의의 점이니까 아무데나 지킬 수 있거든. 됐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되게 중요한 표현. 자, 이때 PQ의 길이가 1 이하가 돼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요거는 수학 평면좌표와 직선의 방정식 요즘 배우는 학생들에게 되게 유리해요. 수직선 위에 어떤 두 점이 있어요. 요 점은 x1이고 요 점은 x2야. 이때 수직선 위에 있는 이 두 점 사이에 얘는 길이니까 요 거리를 구하는 거랑 같이 거리 구할 때 어떻게 구하라고 가르쳤어? 절대값 x2-x1 절대값 붙여야 됩니다 라고 가르쳤지. 그래서 여기에서 선생님이 뭐를 할 거냐? 절대값 x- 절대값 y는 1 이하다 라고 했으므로 1 이하여야 돼 라고 이와 같이 식을 세울 거예요. 될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요 부등식 푸시면 되겠네요. x-y는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 와, 열린 부등식 됐네. 따로 풀어서 공통해.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식을 풀었더니 y는 x 플러스 1 이하 라는 식이 나왔고요. 자, 요 뒤에 있는 식 풀었더니 y는 x 마이너스 1 이상이라는 식이 나왔어요. 됐나? 예. 이제 이 상황을 합쳐서 넓이분의 넓이 문제로 만들 겁니다. 어떻게 만드냐? 넓이 문제가 되고 xy니까 우선 좌표 평면 xy가 필요해요. 자, 그런데 xy가 놓일 수 있는 범위는 뭐래요? 0에서 2까지래. 1, 2, 그리고 y도 1, 2 잡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해볼까? 바로 요 전체 영역 아무데에 x와 y가 이제 놓이게 되는 거야. 맞니? 예. 그런데 이 중에서도 바로 요 빨간색 직선을 그을 겁니다. y는요, x 플러스 1보다 작아야 된대요.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은 요 공간을 지날 때 요렇게 지나는 직선이지. 맞아? 예. 자, 그리고 파란색 직선 그으면 x-1은 y절편 마이너스 1이면서 기울기 1이니까는 요렇게 지나는 요 직선이지. 맞아? 그런데 하나는 y값은 빨간색보다 아래고 파란색보다 위쪽이다 라고 했으므로 빨간색보다 아래고 파란색보다 위쪽인 영역, 바로 요 영역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겠죠.
그래서 확률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구할 확률은요, 바로 이런 상태야. 전체 면적분의 어떤 그림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예, 이렇게, 슉, 이렇게,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지. 맞니? 예. 그래서 얘를 선생님은 다시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그래, 얘는 전체 사각형에서 빼기 요따만한 조그만한 사각형, 요거 두 개 합하면 뭐 나와? 사각형 나오지? 요 사각형 하나 뺀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없어? 있겠네요. 그래서 계산하면 전체 면적은 2 곱하기 4. 자, 4에서 몇 만큼을 뺀다? 1 곱하기 1이라는 사각형 넓이만큼 뺀다.